마음처럼 쉽지 않은 자식 농사. 여러분은 자녀 잘 키우고 계시나요? 부모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뒷바라지 했지 나름대로. 나는 좀 자유를 많이 줬어요.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방향지시를 내가 많이 했죠. 지켜봐주고 좀 바라봐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엄마의 생각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보단 이제 대화를 좀 그동안 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근데 학년 올라갈수록 사교육 같은 거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많이 하니까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아이 수준에 맞게 해야 될지. 아들의 행동이 같은, 그러니까 성별이 달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랑 여자의 사춘기와 남자의 사춘기가 달라서 난 저때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약간 그런 거? 일단 요즘은 워낙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편이라서 부모하고 대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수많은 선택과 또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과 고민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참 잘했구나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알았을 걸. 걸 잘못했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녀 교육 이렇게 해봐요. 참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 참 잘못했구나 후회되는 순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차재환 우리 아버님의 잘했던 순간부터 볼까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족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부모님 저희들은 둘이가 다 직장 생활하니까 네. 부모님 모실 수가 없어서 네. 방송국 정기 휴가 때 그때 꼭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둘 같이 6명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네. 그럼 차태현 씨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모시고 네. 16년간 다녔는데 아마 그때 태연이나 걔 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정과 가족을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결과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때는 동남아 3개국 여행 시켜드리고 오셔서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그때부터 못했는데 하여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아니 1년에 한 번 휴가와 추석 설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이것만 해도 한 열흘은 1년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태연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겠군요. 영향을 아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가족회의도 열심히 하셨고. 가족회의는 그렇죠? 어떤 건가요? 가족회의는 저희는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견을 들으셨군요. 전부 합의가 돼야 합니다. 민주적이네, 굉장히. 그래서 사업 망했을 때도 걔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지 엄마가 가계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빨간 줄 친 거는 아빠 빚이다. 그러니까 이거 많으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태연이는 솔직하게 다 오픈하셨네요.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일 가족회 저희가 기억에 남는 건 3일 동안 이렇게 연장하면서 했는데 3일간 회의를 하셨어요. 통과가 안 돼서 끝장 토론이네요. 끝장 토론. 그게 대단하다. 제 회갑 때 회갑잔치를 난 해야 된다. 태연이는 하지 말자. 아버지 너무 늙은 것 같으니까 칠순잔치를 해드릴 멋지게 해드릴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제 그걸 절대 4가지 조건을 붙여서 10년 후에 우리 아버님이 건강이 이상이 있을지 모른다. 또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일 수 모른다. 또 내 친구들이 내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부르는데 60대는 그래도 제발로 오지만은 70대의 친구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조건으로 결국은 하셨군요. 했어요. 사흘 걸려서. 아니 그러면 참 잘못했다 후회되는 순간도 지금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사업 실패와 바쁘다는 핑계. 근데 네. 사업 실패는 아버님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태연 씨 전화 통화에서 자꾸
바쁘셨던 거를 미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아드님은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미안하죠. 네. 아마 이렇게 저희 키워주면서 아빠가 저만큼 저희하고 놀아주는 아빠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네. 저는 내 새끼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무슨 저기 소풍 가고 학교 무슨 행사 있을 때 아빠가 가주셨구나. 이제 제가 대신 가는데 네. 엄마의 그 빈자리는 제가 못 채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더 미안해야지. 그랬군요. 자, 이번에는 그 신아람 선수 어머니, 윤지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부터 볼게요. 어떤 건지. 다 잘하셨지 뭐. 올림픽 때 참아라 말하는 것. 네. 다양한 경험 이렇게 이건 무슨 말씀하셨네요. 얘기죠? 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자식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아람이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런던 올림픽 나가기 며칠 전에 아람이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네. 엄마 나 올림픽에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전화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야 얘가 뭐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같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조금 힘든 고비를 넘기면 나중에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네, 그때 참 말씀 다양한 잘하셨네요. 경험을 시켜준 것도 잘했다 생각이 드시고 네. 참 잘못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어떤 다양한 걸까요? 경험은 이제 운동시킨 것? 예, 그리고 뭐 아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되는 아람이가 말. 이제 좋아하는 네. 좋아서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시켜주셨어요. 예, 시켜봤어요. 네. 뭐 수영 하고 싶다라면 수영도 보내줬고, 네. 뭐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미술학원도 보내줘봤고, 그래서 이것저것 등등 해서 다 시켜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다른 걸 뭘 시켜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는 없어요. 근데 왜 운동시킨 거는 왜? 운동시킨 거는 이제 너무 아무래도 힘드니까? 예, 뭐 큰 부상은 없었어요. 네.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뭐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잘하게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와요. 다치니까 그래서 따님인데. 예, 뭐 다리 뭐 이런데 뭐 이게 펜실칼에 찔려가지고 네. 막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속상해. 내가 운동을 괜히 시켰나 이렇게 후회가 될 때도 있었어요. 사실 몸에 많이 그런 생각이 멍이 이제 들어서 집에 네, 왔을 이제 그런 때.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되는 말은 이제 얘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 자비로 이제 시합을 나가야 돼요. 네. 네. 외부 시합이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시합을 나가려면 이제 목돈이 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목돈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아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람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아 너 내 딸로 태어난 거 후회스럽지 이렇게 아유. 말한 거가 너무 너무 막, 어머니가 예. 속상하셔가지고 상황이. 예, 그렇게 해놓고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계시는구나. 지금도. 뭐 속상해서 말씀하셨지만 듣는 따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이제 우리 윤지 어머님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우라가 있던 분이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할까요? 아, 최신 국가대표 신아람 선수입니다. 신아람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시작부터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방송을 네. 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네. 일산까지 혼자 이동하시기 힘들어서 오늘 제가 같이 일일 이렇게 매니저로. 와주셨구나. 아까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상처되는 네. 말 했을 때. 예.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떤 말 좀 하시고 싶으세요? 그때 사실 제가 뭐 20대 초반 이제 대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저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래도 집이 좀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시합을 가고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좀 힘드셨는지 이제 며칠 있다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엄마 딸로 태어난 거 후회하니? 그래서 근데 그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이어서 근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게 엄마한테 상처가 됐구나라는 마음에 저는 아, 또 자식 입장에서는 네, 또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또 결국엔 보내주셨어요. 지금 한 말씀 엄마한테 그래서 해주시죠. 엄마가 나 그때 보내줘서 뭐 국가대표까지도 될 수 있었고 올림픽도 나갈 수 있었고 좀 잘 큰 것 같아서 엄마한테 늘 고맙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후회한 적 없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 엄마한테 보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고마워. 한번 안아주세요.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아, 예쁜 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이런 모녀 관계가 네. 그 은메달리스트가 된 따님보다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아람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쩍게 나가. 원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아유, 두 분의 모습 아주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결과를 낸 자식도 네. 부럽지만 네. 엄마와 태연 씨도 그렇고 뭐 조세핀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부럽고 네. 어떻게 하면 저런 관계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자식은 이제 그렇게 또 키우고 싶으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런 관계를 또 원하시는 당연하죠. 거고. 네, 예, 저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견자 어머님의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참 참 잘했구나.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여서 대화하고 칭찬과 격려했을 때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댁도 예. 모여서 대화를 하셨구나. 네, 저희가 이제 생활적으로는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지만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중해주고 네. 아이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고요.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이 4평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을 하나 놔두고 앉으면은 제가 먼저 책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책을 가지고 와요. 떠들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항상 책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모습도 많이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책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책을 저는 읽어라 하면 애들은 반대 심리잖아요. 안 읽는 것 같아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놔둬요. 애들이 손이 갈 수 있는 예. 곳에. 그래서 심심하면 그 책 이렇게 집어서 볼 수 있을 하게. 정도로요.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른 거는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못 해주지만 사람이 말로 또 격려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40점을 마주왔을 때도 사실은 본인이 더 속상했겠죠. 근데 저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존감. 맞아요. 네, 이게 네. 저희 아이에게 아우. 와 정말 다음번에는 하나 더 맞으면 50점 되겠다고. 우리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네. 걱정하지 마. 네. 내려가진 않을 거야. 저는 반대로 우리 아기가 책을 좋아하니까 요즘에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좀 있으면요 구연 동화도 해요. 서로 좋은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잘못됐구나 후회되는 순간 볼까요? 풍족하게 키우지 못한 거. 뭐 이거는 뭐 네. 부모 대우. 요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부모 네, 대우 받는 근데 것.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거의 방목해서 키우다시피 했고요. 부모로서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지금 와서 저희 새 아이들이 저희한테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해줘서 네.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리고 네.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겸손하게 네.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댁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애틋하고 사랑하고 아직 그게 충만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아마 자식분도 네. 자제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럼요. 지금 서로 이렇게 애틋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조세핀 교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우리 엄마.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거 그리고 늘 격려해주시고 실수했을 때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그렇게 옆에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늘 저를 신뢰해 주셔서 오늘날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종종 물어보죠.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어떤 사람이 될래? 저는 지금도
엄마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엄마 반만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야, 지금 들으셨죠? 예.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님께서는 엄마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반만 닮아도 좋다잖아요. 예. 한 말씀 그럼 따님한테 또 해주실까요? Thank you, I love you, I'm proud of you. 영어 좀 써도 되죠? 잘하셨어요. 제가 번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따라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 새 아름다운 댁에 이 자식이 커온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듣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호선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잠시 미니 강의를 청할까 봐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좀 그럴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으로 박수로 나와주시죠. 청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쌀은 신동진, 지하철은 이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의 고백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그 앞선 이야기들이 역사처럼 존재하고 신화처럼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크게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좀 공부는 좀 못해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죠? 또 세 번째 자식은 공부 못하고 지 엄마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지 뭐만 하는 건강한 새끼. 최악의 자식은 이제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식들만 이런 자식이 있는가 보면 부모들도 굉장히 여러 부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은 부모들이 하는 사랑스러운 착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모들이 하는 착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들 중에 보면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흘러 시간이 지나면 매일 우유 먹이다가 나중에 너는 우유 먹을 필요 없다고 우유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 뭐 우유를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아마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데에는 시작점이 있어서 가능한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해서 착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린 이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른들 만나보고 부모들 만나보면 크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착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재능 착각. 두 번째는 성품 착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지능 착각이 뭐냐?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냥 머리가 별론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님들은 생각하시죠. 오히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애는 머리는 그냥 평범한데 공부를 사실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 착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 때문에 생겨나는 두 가지 상황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순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역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그쳐야 되겠죠. 이 아까운 머리를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잡습니다. 아주 쥐잡듯이 잡죠. 그럼 애는 뭐 하느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하지만 하는 척이라고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결과가 썩 좋지 않으니 부모들은 더 닥달하게 되고 애들은 더 하는 척을 하고 결국은 여기서 튕겨나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 우리 애는 좀 머리가 별로니까 그러면 닥달하지 말아야 될까? 어느 정도 닥달도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부모들의 이 착각, 지능 착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되게 인간은 다 착각해요. 결혼도 착각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머, 이 남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몰랐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에 대한 착각은 대부분이 순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가 정말 머리가 좋아. 우리 애가 정말 타고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많이 믿고 계신데
이런 믿음이 지금 어릴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은 늙어도 그냥 자식이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보시기엔 28 같지만 그죠? 저 50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 호선이 같은 애 없다. 난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너무 좋다.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리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자식이 늙어도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구나. 맞아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해주는 말이 너무 힘이 되는구나. 우리 호선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또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실제 그렇지도 않고요. 너무 빨리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해주는 그 칭찬이 이 세상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발자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아, 부모들의 지능 착각은 나이 들어서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10대세요? 아니면 20대? 30대? 더 나이 들어서 40대? 나이들이 오히려 50대, 60대를 향해 가는 자녀들을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전화하거든 얘기해 주세요. 난 너처럼 똑똑한 애 본 적 없다. 너만큼 열심히 하는 애 본 적 없다. 난 내가 볼 때 넌 늘 천재인 것 같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엄마 이제는 치매신가 봐. 왜 그러세요? 아유, 아버지. 아유, 왜 이러세요 하죠? 돌아서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달 생활비 올라갑니다. 확실하고요. 그때 생기는 이 자식들이 그 가슴 뛰는 광경을 상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늙어도 그렇게 부모의 지능 착각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부모들의 지능 착각의 순기능은 그 자식들이 아름답게 또 멋지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착각이 이제 성품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부모들은 또 그래요.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 애가 주범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어르신들 표현대로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면 내 자식도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품 착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라고 믿어주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실은 차태현이 나오고요. 그렇게 신아람이 나오고요. 그렇게 조세핀 킴이 나온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부모들이 지켜주는 일련의 신뢰의 울타리예요. 신뢰의 벽이고요. 우리 그 이지연 아나운서 아버님이 이 상자 벽자 이상벽 아나운서시잖아요. 이 상벽이 서로 벽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러나 서로 기댈 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벽이 필요한가? 신뢰의 벽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오는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착각을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성품에 대한 착각을 역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너무 믿었더니 애가 사실은 진짜 너무 어긋나게 된 거야. 사실 정말 착각했던 게 아닌데 너무 규제를 안 해가지고 너무 교훈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이 성품 착각의 최종적인 순기능은 어디서 오는가?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라도 자식이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성품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형편없는 자식들 많죠. 그리고 다 큰 자식이 망나니 짓 하는데 그걸 막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망나니인 자식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망나니인 자식도 형편없는 자식도 마지막에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이 성품 착각은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형편없는 자식을 저걸 자식이라고 하고 저 부모도 형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돌아올 그 문을 열어놓는 그 부모 이건 성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자 훌륭한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단 해보자. 우리 지금 오후 1시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늙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금도 부모의 착각이 필요한데 그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자식이 최고로 잘났다는 그 칭찬의 이름을 우리는 지능 착각이라고 할 거고요. 내 자식이 세상 둘도 없이 착한 자식이야. 늘 믿을 만한 자식이야. 이게 바로 성품 착각이거든요. 이 착각을 자식들은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손주들을 기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에게 시작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부끄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뭐라고? 야, 네가 제일 똑똑해야. 야, 네가 우리 애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네가 제일 착해야. 이런 얘기 하시죠?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노후까지도 가장 빛나는 부모의 기억과 부모의 이름으로 그들의 일상이 마련되고 그들의 노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